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6번째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나왔죠. 나오면서 언론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최근 며칠 사이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서 이간책을 썼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내 갖고 있는 의심이었는데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출석 조사만 있던 게 아니고요. 오전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도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이죠.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관여가 돼 있다 또는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신조서에 대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의견에 대해서 진술을 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앞두고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따옴표 치고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지난 9일 첫 번째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이 진술했다더라 라면서 따옴표를 쳐서 인용을 했는데,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이화영이 돈 받아먹은 걸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라고 이재명이 진술했다라는 보도예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전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도 담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화영 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제한 문서가 있는데도 자기가 보고받거나 직접 결제하지 않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나 몰래 일을 벌인 것처럼 진술했다,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다 떠넘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언론 인터뷰를 한 박균택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이 담긴 진술 취지도 왜곡됐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에 담긴 그 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 취지가 왜곡됐다,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라면서 사인을 안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조사를 받은 피신조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했는데 이 1차 조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안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취지가 왜곡됐고 충분히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결제 라인이요, 과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부지사가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종 결제권자는 도지사지만 모든 공문을 도지사가 결제하진 않습니다. 그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전결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문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일부 문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지사가 결제를 하면 그 공문에는 자동으로 도지사의 관인이 찍혀요.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나가는 모든 문서는 도지사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든 그 지자체장의 관인이 찍히잖아요. 기관장의 관인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결제한 문서에 당연히 결제를 마쳤으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관인이 찍히는 문서가 생성됐을 것인데, 그와 같은 문서를 내밀면서 네가 다 보고받고 네가 지시했고 네가 결제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검사가 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거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황당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문서는 기관장의 관인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인데 이걸 들이밀면서 나한테 그와 같이 신문을 하니까 그런 상황, 검사의 신문 방향이 황당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이런 내용을 유포를 해서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아랫사람한테 책임 떠넘기는 못난 사람, 못된 사람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변호인이 조사받고 나오면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3가지 혐의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왔다. 구두 고발을 했으니 추가로 서면으로 고발장을 낼 수도 있겠죠. 이 이간책이라고 제가 확신을 한 것은요, 이 시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석조사가 오후에 예정돼 있었죠. 그리고 오전에는 이화영 전부지사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검찰이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진술 취지를 왜곡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2가지 노림수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 부도덕한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책임 떠넘기는, 무슨 뭐 구국의 영웅처럼 단식 농성을 하더니 정작 뒤에서는 아랫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하라고 나 모르쇠 하고 있구나. 이런 여론에 악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2번째, 이화영의 진술 태도를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이화영이 배신감을 느껴서 진술 태도를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오늘 이화영 법정 공판에서는 6월에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고 사후 보고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내가 보고를 했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을 했었잖아요. 6월에. 그 이후로 검찰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법정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이와 같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채택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미 자필 진술서를 공개한 바가 있죠. 그리고 7일에 그 증거 이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직접 구두로 진술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에게 확인했어요. 이런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서 낸 거 맞느냐?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변호인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오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듣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구나.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만 살아나가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오늘 법정에서 나 6월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간책을 쓰려고 한 것이다. 언론을 동원해서 이간책을 쓰려고 한 것이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서명조차도 거부한 이 9일자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과 변호인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따옴표까지 치면서 이와 같이 진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술 취지를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이렇게 진술했어. 언론에 얘기해줘서 그와 같이 보도되도록 만들고 그걸 또 인용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보도를 본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배신당했다. 나도 그러면 이제 내 살 길 찾아야겠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이간책, 전형적인 이간책이죠. 실제로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이 수시로 써먹는 수법입니다. 유동규가 왜 기존 진술 태도를 바꿔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동규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신감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가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유동규를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야, 이재명이 이랬어, 이재명 측근이 이랬어,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 너 이제 팽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책을 쓰는 거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죠. 이 이재명 대표 유동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그 PB, 김경록 PB 불러서 조사를 할 때도 그와 같은 이간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가 명확하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하러 2번씩이나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이간책을 쓰고 그 진술에 의존해서 영장 치고 기소하려고 듭니까? 물증이 차고 넘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증거를 뭘 내놓는지 오늘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증거야, 말 그대로. 1차 조사 때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화영의 번복된 진술, 김성태의 진술 말고는 없더라. 나머지 다 무의미한 공문 이런 거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도 제시한 공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할 의지가 있었고 추진을 했었다. 그와 관련된 공문들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희망하고 방북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을 했던 거 사실이겠죠. 근데 본인이 방북을 희망했다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오히려 그 사람 뒤가 구린 사람 같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싫어해서 만남을 회피했던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짧게 조사를 마친 것처럼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던데,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공문을 내놓으면서 엉뚱한 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진술을 했던지 그걸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들겠죠. 자, 검찰이 쓰는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당사자든 그 사람의 측근이든 불러다가 조사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진술 또는 누군가의 전언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면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나머지 다른 상대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못 믿겠구나, 배신감을 느끼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길 제살궁리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든 허위든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자기 최대한 죄를 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이간책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썼다. 오늘 결정적으로 그 이간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와 같은 이간책에 넘어가지 않았고 본인의 6월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변호인 인터뷰를 통해서, 오전부터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에서 검사의 진술을 들으면서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아, 검찰이 이 보도를 통해서 이간책을 쓰려고 했구나.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법정에서도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증거 채택 부동의한다고 하니까 그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피고인 이화영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다 독단적으로 혼자 일 벌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을 했거든요. 변호인도 공격을 하고. 그 검사, 그 신문을 했던 검사가 오전에 이화영 법정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그 검사예요.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간책을 썼구나. 그런데 그 이간책이 실패했구나. 참 비열한 방식의 수사권 활용이죠. 그리고 검찰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공격 프레임으로 삼았던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사법방해 프레임이 있죠. 김용전 부원장 사건과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그 가족이나 민주당 또는 주변 인사들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뭐랄까요? 검찰이 받아냈던 진술을 다시 번복시키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사법방해 프레임을 잡아서 주변 사람 털고 심지어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털고 이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대요. 이런 조사가 오늘 있을 거라고 언론에 오전에 보도가 됐는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이런 내용은 신문조차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물을 만한 내용도 아니니까. 질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무슨 폭로를 하듯이 이재명, 이화영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듯이 여러 가지를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무슨 조의금을 내면서 냈고, 그리고 이후에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억대의 정치 후원금을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듯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검찰이 이것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태를 압박하고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을 압박하고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추가건, 별건 뜬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뭐 어느 시점에 측근 여성에게 억대의 자금이 송금된 기록이 있다라면서 그 사건 또 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무슨 회유 압박을 했냐? 그 뭐 명확한 근거를 내놔라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 압박하고 공격을 했지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던 거예요. 이런 추가건, 별건 뜰 수 있다라고 계속 뉘앙스를 풍겼던 거죠. 실제로 진술을 바로잡으니까 추가건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런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언론 보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 아, 검찰이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간책을 써서 이화영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으려고 했구나. 배신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 사실을 오늘 아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건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금명간에 영장 청구할 거다. 금명간이라 함은 오늘 내일 중이란 얘기인데 적어도 이번 주 중에 영장 청구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중에, 정기국회는 법정회기예요. 법에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뭐 잘라서 회기를 중단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가게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민주당 내에 내분 사태를 유도하겠다. 이런 검찰의 의도가 너무나 확연한 거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간책을 쓰는 검사가 얼마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술책을 안 쓰겠습니까? 자, 그런 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검찰만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늘 구두고발을 통해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